경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24일 금요일 광명 우스쿱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쿱 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스쿱 경주에서 배당이 좀 많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선발 파업하고 파업으로 확실하게 맞대결을 펼쳐나가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완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무리 노련한 추이평이 있다 하더라도 때려줄 만한 선행 선수가 없으면 반대편에 의해서 고전할 수 있는 편성이 많은 우스쿱 경주인데 이번에 차도 그런 것 같습니다. 6경주하고 7경주도 그런 것 같아요. 10경주도 유단하고 2차원의 경합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반면 8경주는 배정현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9경주는 이태훈이 희석감이 좋기 때문에 후차가 찾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1경주 김동훈 요즘 들어서는 선행력까지 갖춘 선수입니다. 최민호까지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용걸하고 박민호가 후미권 공략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후차권 만만치 않은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우스쿱은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배당 가능성도 높다.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쿱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원 혜택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를 꼽자면 최성국, 고요한, 황정현, 박상서, 김병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후보 선수죠. 최성국, 고요한, 황정현, 박상서, 김병선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최성국, 하수영, 이동근, 이창용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최성국이 경주를 이끌어 나갔었는데 시속감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후미권에 있었던 이창용이 저치기를 노려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유병선, 유선호, 주현우, 김재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병선이 끝까지 종속을 유지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유선호하고 주현욱은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고요한, 박민호, 황정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수도권 선수들이 뭉쳤는데요. 고요한이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으로 대열을 이끌어 나갔지만 3, 4코너 황정현이 저측에 나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주병환, 박상서, 김태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박상서가 주병환이 과감하게 경주를 이끌어 나갔고 박상서가 반바퀴 저치기로 주병환을 크게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김옥철, 김동훈, 남용찬, 양진우, 이세혁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옥철이 끝까지 선두권 주도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남용찬과 이세혁은 저치기 시도해봤습니다만 대열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동훈은 김옥철 후미 마크에 나가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러는 박지영, 김학철, 김현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준영, 한재호, 유다운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고요. 류근철하고 최민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윤호신하고 이지훈이 협공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공민호, 김영권, 정현호, 윤여범, 유다운 선수가 함께 긴거리 인터벌 훈련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스쿱에서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성국, 고유한 후보 선수들입니다. 황정현, 박상서, 김병선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한 가지 더 한 명 더 말씀드리자면 김옥철 선수의 몸 상태도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쿱 전반적인 분위기 앞선에서 살펴봤는데요.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쿱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윤여범이 과연 박지영, 박상서, 김태훈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비파업 쪽 선수들이죠. 류근철하고 이서혁, 김현까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현은 중립 선수입니다. 한데 전일 인터벌 훈련하는 거 보니까 파업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김현 전반적으로 비파업 쪽 선수들과 호흡을 많이 맞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류근철, 이서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윤여범 입장에서는 박지영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소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박지영, 윤여범, 김태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기에 류근철, 이서혁, 김현이 자리 잡거나 김현이 맨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맨 앞보다는 아무래도 맨 뒤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박정희 먼저 서둘러주고 윤여범이 몰고 가고 박상서가 흠이 막혀 나간다면 파업 쪽 선수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근철 최근 들어서 선행력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잡고 때리면 11초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번 편성도 류근철 자체가 파업 선수들을 견제 나가기 위한 작전을 많이 펼쳐 나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류근철이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이서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두 선수가 89년생입니다. 류근철이 1월생이다 보니까 88년하고 88년 선수들과는 동갑내기 친구 모임을 하고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인데 아무래도 비선수다 보니까 8, 9년하고도 또 친하게 지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법적으로 궁합이 좋은 비파업 선수들이기 때문에 3번이 힘을 쓰게 된다면 윤여범 달고 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석 달고 때리면 이석도 마크되면 후미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류근철이 선행 타이밍만 제대로 잡아 나가게 된다면 전 5번과 전략적 연합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쪽 선수들이 비파업 쪽 선수들이기 때문에 3번, 5번 동반 입장 쪽을 3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늦게 윤여범 날라오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으로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패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하고 5번이죠. 3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지영이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박상서가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박지영이 타점 잡고 힘을 쓰는 데는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여범하고 박상서 순으로 경주가 진행이 된다면 박지영이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고 윤여범이 몰고 와서 직선에서 승부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86년 동갑내기 친구들이라는 점에서 7번이 가면 아무래도 박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상서도 공백기 가졌습니다만 7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7번과 4번 파업 선수들의 협공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7이 가능하죠. 7-4가 나올 수 있습니다. 7이 경주권하고 7-4는 충분히 양문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만 놓고 본다면 류근철 확실하게 선행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의 차 몸 상태도 상당히 좋았었던 류근철 가면 전 5번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가면 예선에서 윤여범이 날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인 승부 쪽으로 류근철의 선행 타이밍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공민우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류근이가 있고 김도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재호가 있는 상황이다. 한재호 여기 김병석까지 있죠. 반대로 김옥철 입장에서는 이준밖에 연대 세력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두 선수가 수성하고 김해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이기 때문에 김옥철 입장에서는 이지훈을 챙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5대2로 싸워야 되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파업수들이 5명 자리 잡고 아무래도 김옥철과 이지훈이 후미권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옥철이 먼저 힘을 쓰게 된다면 이지훈이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김병선이 힘을 쓰고 공민우 여기에 류근이 여기에 김도환까지 자리 잡게 된다면 6번이 넘어서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5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3, 4번이 있기 때문에 견제당한다면 아무래도 6번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옥철 졸업순위 3위인데 기대와는 다르게 좀 기복차가 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직전에 또 실격까지 당했었던 김옥철 힘을 쓰게 된다면 공민우가 빼앗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전 4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4번하고 6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공민우가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맞대결이죠. 공민우가
짧게는 저측이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저측이 나선다면 류근희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옥철 입장에서는 한 번 더 1번 달고 쏘면서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친구들 완승이죠.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도 충분히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은 국민의 완승이면 4번과 3번 류근희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옥철 입장에서는 4번하고 3번 견제 나가게 해서 친구 1번 달고 쏘면 6번과 1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3하고 6.1은 맞대결에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민의도 그렇고 김옥철도 그렇고 아무래도 전법적인 타협점은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파업과 비파업 선수들이긴 합니다만은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뭐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소 좀 기복이 심한 김옥철보다는 그래도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고민호, 김옥철 마크에 나간다면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패기는 김옥철이죠. 하지만 노련함 쪽에 이번 편성은 우선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기입니다. 비교적 쉽게 편성 배정받은 배정현, 이번 회차 잘만 하면 또 특성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배정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우신의 선행을 적극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하지만 이동근하고는 동반 입상 경험이 상당히 많고 배항정현하고는 21기 동기생입니다. 정현호 발주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초반부터 배정현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배정현을 중심으로 상당히 골치 아픈 편성이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번도 가능하고 3번도 가능하고 5번도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선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선수는 7번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선행력이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점 잡고 힘을 쓰는 경주운영을 많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선만 잡는다면 이번 편성 배정현 자체가 짧기 때문에 뭐 저치기까지 나서면서 윤우신을 크게 넘어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주 보면 직선에서 짧게 취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7번의 선행감만 좋다면 4번이 몰가서 직선 짧게 취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 쪽에 4번과 7번 쪽 경제 중심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황정현이 동갑내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배정현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7번하고 4번, 3번 두 차권입니다.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배정현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7하고 43 두 차권입니다. 4번과 7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자칫 배정현이 이동근을 앞에다 두는 경주를 펼쳐나가게 된다면 윤우신을 뒤에다 붙이려고 하게 된다면 윤우신이 저치기 타임 잡아나가면서 넘어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게 된다면 정현호가 갈 것 같고, 넘어서게 된다면 황정현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 협공이 한 동반 입상이죠. 7일이 가능하고 7-3이 나올 수 있어요. 7번하고 1번이라든지 7번하고 3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배정현이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몰고 가서 취입이면 4-7, 넘어서면 4-3인데 4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태원이 뭐 객관적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죠. 연속 입상을 해야 되는데 뭔가 하나씩 이빨 빠진 듯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이태원입니다. 하지만 뭐 전반적 시속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태원의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남영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선호를 중심으로 주연호, 양희진, 하수영, 주윤호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5명이 파업이기 때문에 이태원 입장에서는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원이 힘을 써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남영찬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5번과 7번은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남영찬이 끌어내서 뭐 3번 뒷자리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고 뭐 마크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태원 입장에서는 5번하고 7번 견제에 나가기 위해서 1번 남영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발주대 2차까지 살려나갈 수 있는 남영찬 쪽에 3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의 뒷자리를 놓고 남용찬이 앞선에서 때리게 된다면 3번이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득점은 유선우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태원이 과거 주윤호가 또 북광주 팀이었었죠. 주윤호가 좀 광주 개인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개인 쪽으로 훈련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라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지역 선후배라는 점, 최근 들어서 주요 노국의 기세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태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7번보다는 5번을 뒤다 붙이고 견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1번 비팝 쪽 라인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마크로 갔거나 끌어냈을 때는 3번이 유리할 것 같은데 3번이 때렸을 때가 문제예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3번과 1번입니다. 때리지만 않는다면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5번, 7번 견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1번 동반 입상을 먼저 3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3번하고 5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노려보게 된다면 주윤하고 유선우가 20기 동기생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태훈이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남영찬을 믿었었는데 5명의 선수가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태훈이 넘어서다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고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주연욱이 직선에서 취임력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입니다.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주인호도 마크에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5번과 7번이라든지 5번하고 4번입니다. 5번하고 7번, 5번하고 4번은 주연욱 놓고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자체가 이태훈이 원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협공이 펼쳐진다면 3위일 것 같고 3번의 뒷자리를 5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북광주죠. 지역적인 연합이에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5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배당 가능성이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유다운 입장에서는 전준영, 김지식, 오진호 여기에 오지까지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성 이찬우 입장에서는 양진우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김주환도 비팝 쪽으로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다소 좀 접전이 불가피한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다운 입장에서는 전준영 활용해 나가고 김지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진우를 활용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주환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양진우, 이찬우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4번이 앞장서고 6번하고 5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준영이 때려준다면 유다환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이 좀 빠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이찬우가 유다운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7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속 견주가 아니기 때문에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가게 된다면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받아라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준영이 힘을 쓰고 유다운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25기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7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죠. 최근 들어서 양진우가 선행력을 발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11초대 한 중반까지는 끌어내고 있어요. 이찬우가 몰고 갑니다. 여기에 김주환이 후미권 막혀 나간 다음에 유다운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준영하고 김지식까지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의 선행을 6번이 활용해 나가게 된다면 6번과 5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4번이 쫓아가게 된다면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으로 비팝 라인 쪽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6번하고 5번, 6번과 4번 정도는 6번하고 5번, 6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6구하고 6사 견주권 정도는 6구하고 6사 비팝 쪽 라인 협공할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 5번, 6번, 4번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유다운이 전준영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이찬우가 예선에서 취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7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전준영, 7번과 5번 타이밍을 잡을 때 잡지 못할 때 기복차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내손 잡고 힘을 쓰면 충분히
전준영 충분히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인 것 같아요.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훈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죠. 김동훈 입장에서는 최민호와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립 세력인 주병환까지도 협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주병환 좀 어중간합니다. 중립 세력이었다가 월평팀으로 훈련지를 변경하면서 전장윤과 호흡을 맞춰 나가고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훈련할 때 보면 파업 선수들과 훈련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 세력 주병환 다소 좀 포지션이 어중간하다 말씀드리면서 김영권하고 박민호 여기에 조택 김학철은 확실하게 파업 라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동훈과 접점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훈이 승부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가 아닙니다. 짧은 선수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선행력까지 갖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동훈이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최민호까지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4번과 2번에 동반 입상 쪽에 4번하고 2번,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달고 때리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4번과 2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같겠고 4번에 뒷자리를 놓고 김영권하고 박민호가 마크 다툼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민호 기복은 심합니다. 하지만 직전에서 1호 경주 때 반박에 젖히니까 11조 때 중반까지는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히려 비파업 선수들 파업 선수들이 힘을 쓰고 김동훈이 젖히기 나섰을 때 박민호가 쫓아 나서는 작전도 가능한 만큼 차선이라고 한다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4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 달고 때리면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초조보다 많고 있는 김동훈을 중심으로 2번이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 자리 잡게 된다면 힘을 쓰게 된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덮고 시작했을 때는 파업 선수들이 덮고 시작했을 때는 김동훈이 내선에서 갇히면서 힘 한번 못 써보고 고전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박민호가 직전 금요 경주, 토요 경주가 아닌 일요 경주처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영권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조택전 정도는 충분히 쫓아 나서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김동훈이 빠져야지 배당이 나오죠. 7-3하고 7-6 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김동훈이 잡고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2번 달고 쏘면 깔끔한 마무리 비파업 라인 완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차선까지 생각한다면 4번과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왕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